당신 신장 하나 내놓으면 평생 아이를 못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그 말을 들었을 때 전 이미 시어머니께 신장을 드리겠다고 큰 소리쳤던 후였습니다. 결혼 1년 차 32살의 저는 그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선의가 얼마나 무서운 독이 될 수 있는지를요. 시어머니께서 신부전증 판정을 받으신 건 제가 결혼하고 반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처음엔 약물 치료를 하시다가 결국 투석을 시작하셨죠. 투석실에서 나오시는 어머님을 뵐 때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팔에는 주사 자국이 시퍼렇게 멍들어 있고 얼굴은 점점 부어올라 본래 모습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으니까요. 투석을 오래 하면 오래 못 산대요. 남편의 말에 온 집안이 초상집 분위기가 됐습니다. 그때 시아버지께서 말씀하셨죠. 신장이식 대기 신청을 해보자. 우리 가족들 모두 적합성 검사를 받아보는 게 어떻겠니? 솔직히 말하면 전 그때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시부모님께서 평소 저한테 정말 잘해주셨거든요. 친정어머니를 고등학교 때 여의은 제게, 시어머니는 친엄마처럼 다정하셨습니다. 빈자리를 채워주시던 다정한 시어머니였습니다. 명절 때마다 우리 며느리 고생한다며 용돈을 따로 챙겨주시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기억했다가 만들어주시는 분이셨죠. 설마 내가 맞겠어? 그런 아니란 생각으로 검사를 받았습니다. 시아버지는 AB형, 형님은 B형, 남편은 O형이었으니까요. 어머님과 저만 O형이었지만 그래도 확률상 낫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던 날 남편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맞았어. 혈액형도 일치하고 거부 반응 검사도 음성이래.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이미 저는 남편과 시부모님 앞에서 큰 소리를 쳤었죠. 제가 맞으면 제 신장 떼어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의사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생체 이식이라 뇌사자 기증보다 예후가 훨씬 좋습니다. 특히 환자분이 연세가 있으셔서 대기자 명단에서 언제 순서가 올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며느님 신장을 받으시는 게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어머니도 소중하고 당신도 소중해서 나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 선택은 당신이 해줘.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41살의 남자가 하나뿐인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저도 친정어머니를 일찍 여의었기에 압니다. 엄마를 잃는 슬픔이 얼마나 큰지. 만약 이게 제 친정어머니와 제 남편의 일이었다면 저라고 다르게 행동했을까요? 그런 생각에 마음을 굳혔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해드릴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남편이 저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평생 잊지 않을게. 그 순간만큼은 제 선택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가족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요. 하지만 집에 돌아와 혼자 검색을 하던 중 제 눈앞이 캄캄해지는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신장 공여자의 경우 임신과 출산에 상당한 위험이 따르며 불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향후 임신 계획이 있는 가임기 여성의 경우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 체온을 재며 배란일을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9살 차이가 나서 노후와 아이의 미래를 위해 지금 당장이라도 아기를 가져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신장 이식을 하면 손이 떨렸습니다. 화면에 떠있는 글자들이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아니, 제 눈에 눈물이 고인 탓이었죠. 신장 공여 후 임신 시 자간전증, 조산, 저체중아 출산 위험이 2배 이상 증가하며 일부 사례에서는 영구적 불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 검색해봤는데 신장 이식하면 임신이 정말 힘들대. 불임 가능성도 높고. 남편의 대답은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괜찮아. 우리 아기 없어도 돼. 귀를 의심했습니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인공수정이니 시험관이니 불임치료 이야기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생리를 할 때마다 다음 달엔 꼭 될 거야라며 저를 안아주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아기가 없어도 된다니요? 여보, 무슨 소리야? 나 매일 체온 재면서 배란일 체크하는 거 뻔히 알잖아. 우리 얘기했잖아. 빨리 아기 가져야 한다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아. 근데 어머니가 더 급해. 미안해.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보며 수없이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기적인 걸까요? 시어머니의 생명과 제가 가져보지도 못한 아이를 같은 저울 위에 올려놓고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한데 저도 건강하고 예쁜 아기 너무 낳고 싶어요. 제가 얼마나 아이를 바라는지 당신이 제일 잘 알잖아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일단 어머님 투석 받으시다가 제가 아이 낳고 어느 정도 키운 다음에도 기증자가 없으면 그때 다시 생각해 볼게요. 지금은 정말 안 될 것 같아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이해해. 미안한 생각 같게 만들어서 오히려 내가 미안해. 그렇게 부부 사이에서는 신장 이식 이야기가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흘 후였습니다. 손이 시누이 형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들려온 건 울음소리였습니다. 엉엉엉. 동생아. 형님은 평소 차분하고 이성적인 분이셨는데 목이 쉴 정도로 울고 계셨습니다. 엄마 좀 살려줘. 제발 부탁이야. 형님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정말 미안해. 이런 말하는 거 나도 진짜 아닌 거 알아. 근데 지금 엄마가 투석 받으면서 팔에 혹 같은 게 생기고 얼굴은 까맣게 변하고 퉁퉁 부어서 하루가 다르게 야위어 가시는 거 보면 형님의 흐느낌이 커졌습니다. 이러다 잘못되면 우리 모두 평생 후회할 거야. 나도 맞으면 당장 드릴 건데 B형이라서 안 되잖아. 동생아, 내 평생 소원이야. 제발. 엄마 좀 살려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형님, 저도 정말 아이를 간절히 원해요. 제 마음도 이해해 주세요. 목이 메었습니다. 저도 친정엄마 일찍 여의어서 엄마 소중한 거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저도 그때 형님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아이는 좀 더 나중에 가져도 되잖아. 불임이 확실해지는 것도 아니잖아. 정말 못 해주겠어? 그 말투가 달라졌습니다. 솔직히 말해봐. 친엄마였어도 이랬을 거야? 그 질문에 제 안에 있던 무언가가 끊어졌습니다. 네. 친엄마였으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주고 싶어도 우리 엄마가 딸 불임될까봐 걱정돼서 안 받으셨을 거예요. 순간 전화기 너머로 욕설이 쏟아졌습니다. 이 싸가지 없는 년아. 형님의 목소리는 더 이상 울먹이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칼날처럼 제 심장을 찔러왔죠. 그럴 거면 처음부터 검사를 아예 받지 말든가. 검사 받고 생색은 있는 대로 낸 주제에 이제 와서 말을 받고 사람을 이렇게 우롱해. 형님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사람을 이렇게 우롱해. 형님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나중에 애를 낳으면 그 애 새끼를 이뻐해 줄 사람이 누가 있을 것 같아? 평생 우리 엄마 죽인 년의 자식으로 살 텐데. 평생 우리 엄마 죽인 년의 자식으로 살 텐데.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형님 말이 맞았습니다. 처음부터 이세 계획 중이라고 검사를 거부했더라면 잠깐 욕먹더라도 이런 상황은
오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한심했습니다. 너무나 안일하게 생각했던 제 자신이요.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했습니다. 남편 얼굴을 보자 눈물이 또 쏟아졌습니다. 형님한테 전화 왔어요. 욕 엄청 먹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형님이 한 말들을 전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누나가 그렇게까지 말했어? 남편이 당장 전화하려는 걸 붙잡았습니다. 하지 마요. 형님도 힘드니까 그런 거예요. 이해해요. 이해는 무슨.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떡해. 남편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남편도 속으로는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요. 처음부터 거절했으면 좋았을걸. 그날 밤 시부모님 댁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시아버지셨습니다. 며느리 나야. 형님한테 들었다. 미안하구나.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습니다. 아버님. 목이 메었습니다. 내 마음 충분히 이해한다. 젊은 사람이 아기 갖고 싶은 게 당연한 거지. 우리가 너무 어려운 부탁을 한 것 같구나. 어머니도 절대 그런 마음 아니니까 너무 마음 쓰지 마라. 시아버지의 따뜻한 말에 오히려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차라리 원망하시거나 서운해하시면 마음이 편할 텐데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시니 죄책감이 더 밀려왔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께서 직접 집으로 오셨습니다. 투석을 받으시느라 많이 지쳐 보이셨습니다. 예전에 환한 웃음은 어디 가고 얼굴은 검게 변하고 부어 있었습니다. 며느리야. 어머님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손이 차갑고 거칠었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너한테 너무 큰 짐을 지운 것 같구나. 아니에요, 어머님.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아니야. 내가 우리 집에 시집 와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제 와서 이런 부탁을 하다니. 엄마가 한심해. 어머님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너 아기 갖고 싶은 거 엄마가 모르는 줄 아니? 맨날 아기용품 보고 육아책 보는 거 다 봤어. 어머님. 저는 어머님을 꼭 안았습니다. 근데 말이야. 어머님이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엄마가 정말 무서워. 이대로 계속 투석만 받다가 아들도 못 보고 며느리도 못 보고 손주도 못 보고 가는 게. 어머님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의 떨리는 손이, 형님의 절규가, 남편의 괴로워하는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새벽 4시 저는 결정했습니다. 남편을 깨웠습니다. 여보, 할게요. 어머님께 제 신장 드릴게요.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정말이야? 네. 근데 한 가지만 약속해줘요. 저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이식 끝나고 제 몸 회복되면 우리 정말 아기 가지려고 노력해요. 안 되더라도 최선을 다해보자고요. 당연하지.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남편이 저를 껴안았습니다. 수술 날짜가 잡혔습니다. 3달 후였습니다. 수술 전날 밤 병실 침대에 누워있는데 복도에서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틈 사이로 형님과 시아버지가 대화하는 게 보였습니다. 정말 다행이야, 아버지. 며느리가 마음을 바꿔줘서. 형님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래. 그래도 너무 미안하구나. 저 젊은 애가. 시아버지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미안은요. 당연한 걸 한 건데요. 며느리 된 돌이 아니에요? 형님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며느리의 돌이. 그게 제 신장을 내놓는 것까지 포함하는 걸까요? 수술실에 들어가기 직전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사랑해. 정말 고마워. 평생 잊지 않을게. 어머님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야, 고맙다. 정말 고맙다. 마취가 시작됐습니다.
의식이 흐려지면서 마지막으로 든 생각은 이것이었습니다. 이제 아기를 가질 수 있을까?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제 왼쪽 신장이 시어머니께 이식됐습니다. 회복실에서 깨어났을 때 옆구리에서 느껴지는 둔한 통증에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아파요. 너무 아파요. 간호사가 진통제를 놓아줬지만 통증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수술 부위만 아픈 게 아니었습니다. 온몸이 쑤셨습니다. 특히 허리와 배가 너무 아팠죠. 일주일 후 퇴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신장이 하나니까 조심하셔야 해요. 무거운 것 들지 마시고 과격한 운동 피하시고 정기적으로 검진 받으러 오세요. 임신은요? 언제쯤 시도해 볼 수 있을까요? 제 질문에 의사 선생님이 난처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최소 1년은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임신 자체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신장이 하나만 있는 상태에서 임신하면 남은 신장에 큰 부담이 가거든요. 임신 합병증 위험도 높고요. 귀가 멍했습니다. 그럼 아예 못 갖는 건가요? 아니요,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다만 매우 조심해야 하고 고위험 임신으로 분류돼서 관리가 까다롭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회복은 생각보다 더뎠습니다. 수술 부위 통증은 한 달이 지나도록 계속됐고 몸이 늘 나른하고 피곤했습니다. 예전처럼 집안일을 하기도 힘들었습니다. 여보, 설거지 좀 도와줘. 너무 아파. 남편에게 부탁했습니다. 알았어. 근데 엄마는 괜찮대? 오늘 병원 갔다 오셨는데 컨디션이 좋아지셨대. 남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아지신 건 다행이지만 왠지 모를 서운함이 밀려왔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정말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얼굴에 부기도 빠지고 피부색도 돌아왔습니다. 며느리 덕분이야. 정말 고맙다. 어머님은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다행이에요, 어머님. 저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제 몸은 여전히 회복 중이었습니다. 피로감은 계속됐고 가끔 극심한 요통에 시달렸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의사 선생님께 임신 시도에 대해 여쭤봤습니다. 이제 시도해 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조심하셔야 합니다. 임신 중독증 위험이 일반인보다 3배 높아요. 남편과 저는 임신을 시도했습니다. 한 달, 2달, 석 달. 생리가 규칙적으로 왔습니다. 6달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소식이 없었습니다. 불임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신장 기능 저하로 인한 호르몬 불균형이 있네요. 임신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날 하늘이 무너졌습니다. 수술 1년 후였습니다. 갑자기 거부 반응이 시작됐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가신 어머님은 결국 돌아오지 못하셨습니다. 이식된 신장에 대한 만성 거부 반응입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의사 선생님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형님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고생했어. 그게 전부였습니다. 사과도 위로도 없었습니다. 제 신장을 받고도 1년밖에 못 사셨다는 원망의 눈빛만 있었습니다. 남편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그렇게 통곡하던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어머니가 1년이라도 더 편하게 사셨어. 고마워. 하지만 그 고마움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석 달 후 저는 또다시 병원에 있었습니다. 불임 치료를 위해서였습니다. 인공수정 3번, 시험관 시술 2번. 모두 실패했네요. 의사 선생님이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신장 기능이 계속 저하되고 있어요. 임신이 되더라도 출산까지 가기가 매우 어려울 겁니다. 선생님의 말에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한 번만 더 시도해보자. 제발. 남편의 대답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또야? 이제 그만하면 안 돼. 짜증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당신이 그랬잖아. 이식 끝나면 아기 갖자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알아. 근데 이제 그만하자. 너도 몸 안 좋잖아. 매번 호르몬 주사 맞고 고생하는 것 보기 힘들어.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 안 힘들어. 아기만 가질 수 있다면. 눈물이 주르륵 흘러 들어왔습니다. 지은아. 남편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 둘이서도 행복할 수 있어. 응. 그 말에 무언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 둘이서도라는 말 뒤에 숨은 진심이 보였습니다. 더 이상 아이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다정하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 곧장 집에 오지 않았고 주말이면 친구들과 약속을 잡았습니다. 저와 함께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은 집에서 같이. 말을 꺼내면 피곤해. 먼저 잘하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남편에게 저는 더 이상 아내가 아니라 어머님의 목숨을 1년 연장시켜준 사람일 뿐이라는 것을. 그 고마움마저 시간이 지나며 희미해졌다는 것을.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제 신장을 들였는데, 불임 치료를 견뎌냈는데, 시댁 식구들의 눈치를 참아냈는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혼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해서였습니다. 이대로 떠나면 제가 모든 것을 잃는 것 같았습니다. 대신 저는 달라지기로 했습니다. 매일 아침 운동화 끈을 묶었습니다. 헬스장에 등록했습니다. 러닝머신 위에서, 요가 매트 위에서, 필라테스 기구 위에서 땀을 흘렸습니다. 신장 기증 후 운동하셔도 괜찮아요. 오히려 건강에 좋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이 힘이 됐습니다. 처음엔 숨이 차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운동하는 동안만큼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분노도 배신감도 모두 땀으로 흘려보낼 수 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예전에 통통했던 몸매는 사라지고 탄탄하고 날씬한 몸매가 자리했습니다. 얼굴선도 또렷해졌습니다. 지은아, 너 많이 달라졌다. 친구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의 태도가 변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 뭐 먹을까? 예전처럼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영화 볼까? 데이트 신청도 했습니다. 외형적으로 달라진 제 모습에 남편이 다시 잘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아, 여보.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상담 예약을 잡았습니다.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혈연관계가 아닌 시어머님께 신장을 기증하셨고 부작용 위험을 알면서도 진행하셨군요. 그 이후 불임이 발생했다는 의료 기록도 있고요. 이혼이 가능할까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충분합니다.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고 재산 분할도 유리하게 진행될 겁니다. 변호사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재산 목록을 정리했습니다.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결혼 후 모은 재산, 남편 명의의 부동산 모두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이혼 준비를 차근차근 진행했습니다. 남편이 알아채지 못하도록 조심스럽게 하지만 확실하게. 어머니와 아내 둘 다 잃는 심정이 어떤 건지 느껴봐. 거울 속 제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더 이상 예전의 순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3개월 후 저는 이혼 서류를 남편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야?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협의 이혼 서류예요. 서명해주세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지은아, 농담이지? 우리 요즘 잘 지내고 있잖아. 남편이 당황했습니다. 잘 지내요? 당신 혼자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당신 어머니 살리려고 제 신장 드렸어요. 그 후유증으로 아기도 못 갖게 됐고요. 근데 당신은 뭘 해줬죠? 남편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판결은 명확했습니다. 법원은 신장 기증과 불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고 배우자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남편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배우자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남편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는 판단 하에 통상적 수준을 넘는 위자료가 산정되었습니다. 통상적 수준을 넘는 위자료가 산정되었습니다. 또한 재산의 반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원 복도를 걸어 나오며 저는 처음으로 홀가분했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